네, 안녕하세요. 김지현입니다. 자, 수능이 12일 남은 시점에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이미 약간 마음이 좀 가벼워진 듯한 느낌을 받으시게요. 어느 정도 실력을 현상 유지 정도 하다가 시험 봐야지 라는 그런 마음이 강해지고 조급함이 약간 사라지는 그런 시기인데, 네, 좋지 않습니다. 그건 좋지 않아요. 지금 이게 긴장을 당연히 해야 되는 시점이거든. 이게 현상 유지를 한다는 거는 지금 12일 남은 거, 뭐 며칠 남은 거 가지고서 바뀔 리가 없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좀 내려놓는 건데요. 바뀔 시간 충분합니다. 지금 이만큼 집중 잘 될 시간이 없어요. 평소에 우리가 한 3월 정도로 생각해봐. 내가 이제 독서실에서 집중을 하는 척 했던 그 시기들을 생각해봐요. 혹은 학교에서, 요즘 이제 학교가 그나마 좀 공부하는 분위기가 되죠. 그죠? 아닌 경우들도 가끔씩 있겠지. 수시가 좀 많은 친구들은 그럴 수도 있는데, 예, 좀 그래도 학교가 공부하는 분위기들이 잡혀가고 있죠. 이 시점이면 그럼 학교에서도 공부를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국어적인 것들, 그리고 일반적으로 수능을 준비하는 전과목적인 것들, 그리고 컨디션에 관한 것들, 그리고 운이라는 요소들을 조금 더 내 실력적인 것으로 커버할 수 있게 만드는 것들에 대해서 이것저것 좀 얘기를 해주려고 그래요. 자, 앞부분에서는 조금 뻔한 얘기들을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먹는 거 조심할 시기가 됐어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는다고 떡볶이를 먹는다든가 뭐 이런 거 이제는 하면 조금 불안할 수 있습니다. 네. 기름진 거나 매운 거 같은 것들은 좀 피해 주는 게 좋겠고, 그리고 중요한 게 이 먹을 거에 대해서 이거를 우리가 보통 수능날 이제 도시락을 싸가잖아요. 그죠? 아니면 뭐 난 점심 안 먹을래 이런 친구들도 있을 텐데 점심 안 먹을 거면 지금부터 먹지 마세요. 익숙해져야 됩니다. 알았죠? 뭐 점심 안 먹고 초콜릿만 먹을래요. 불안해서. 뭐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쌤도 그랬어요. 쌤은 재수 내내 점심을 안 먹었어요. 그래서 이걸 맞춰야 돼요. 지금이라도 꼭 맞출 수 있도록 하고, 자, 난 도시락을 싸고 갈 것이다 라는 경우라면요, 도시락을 연습해. 해줘야 돼요. 똑같은 메뉴를 가져가서 그날 학교에서 먹어봐야 됩니다. 그러고서 그날 컨디션을 꼭 체크하세요. 내가 이거 먹었을 때 컨디션이 어땠는지 괜찮은지를 최소한 2번 이상 똑같은 걸 먹어봐야 합니다. 오케이? 수면 패턴 눕는 시간 정확히 지키세요. 그 수능날 갑자기 나 오늘은 일찍 자야지 이러면서 막 평소에 1시, 2시에 눕다가 갑자기 9시에 눕는 친구들이 있어요. 잠이 오겠니? 절대 잠이 안 옵니다. 그러다가 막 3시, 4시까지 못 자는 경우들도 있어요.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그래서 약간 마지막 시점이야. 이걸 지금 지킬 수 있는 패턴을 좀 만들어서 몸이 이 시간에 피곤한 시간이야 라고 알려줄 수 있도록. 낮잠 자지 마세요. 낮잠 자는 거 아닙니다. 이 8시부터 한 4, 5시까지는요, 멀쩡하고 아주 청명한 시간이어야 돼. 오케이? 내 정신이 굉장히 짱짱한 시간이어야 되니까 혹시나 그 시간에 졸리다면 일어나 있고 세수라도 하고 오고 계속 그런 걸 유지해주고, 그 다음에 한 뭐 11시나 12시쯤에는 잘 수 있게 이걸 계속 만들어주세요. 오케이? 수능날 갑자기 안 하던 짓 하면 안 돼.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국어는 특히 쌤 국어 수업이잖아. 그죠? 국어는 이 잠의 질이 굉장히 커요. 아침에 보잖아요. 그래서 보통 솔직히 수능날 좋은 사람은 없거든. 좋은 사람은 없지만 어쨌든 피곤한 건 감수하게 돼요. 그래서 집중이 안 됩니다. 더. 그렇기 때문에 긴장과 집중 안 됨이 이제 막 피곤함이 이런 게 섞여가지고 그게 컨디션 안 좋아, 이건 어느 정도는 운이라고 하긴 좀 그런 부분들이 있어. 이건 어느 정도는 내 탓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꼭 이런 거 챙겨주길 바래요. 자, 두 번째는 예민함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가끔씩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지금 갑자기 예민해졌다는 거는 평소에 별로 긴장을 안 하다가 지금 시점쯤에 이제 막 긴장이 되기 시작을 한 건데, 이러면 이제 모든 주변의 자극이 민감하게 들어와요. 막 어떤 애가 다리 떨고 있으면 괜히 막 소리치고 싶고. 여러분, 이거 평소에 내가 집중을 덜 했다는 뜻이고요. 지금 긴장을 평소에 안 했다는 뜻이거든. 이거 이 외부 자극 같은 거에 대해서는요, 온전히 대면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 뭔 소리냐? 오히려 집중되지 않는 시끄러운 환경에 가서 시험을 풀어보는 거. 쌤 같은 경우는 카페 가서 수학 모의고사를 풀어봤어요. 이런 것들을 했었어. 계속 일부러. 남들이 내는 소음에 막 짜증내하고, 학교에서 특히나 좀 그럴 수 있어. 혹은 막 한숨 쉬면서 머리 싸매고 막 수시 붙은 애들이 막 낄낄거려 뒤에서 개빡쳐 막 이러면서 하나하나 외부 자극 반응하는 건요, 너한테 좋을 게 없습니다. 시험날 그날 좋을 수가 없어. 이거, 그리고 특히나 가끔씩 요즘도 독서실에 가거나 하면은 그 고3인 건데, 딱 봐도 고3인데 문 열릴 때마다 막 눈 들어가지고 막 반응하고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이걸 내가 내려놔야 돼요. 외부 자극에 하나하나 깜짝 놀라는 것처럼 반응하고 고개 돌리고 뭔지 확인하고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내가 안 하려고 해야 되고, 남들은 한숨 쉬면서 막 걔 시끄럽네 막 이러면서 막 스트레스 받아 할 때 나는 피식하면서 그 상황을 내가 지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돼야 돼요. 안 그러면 수능날 괜히 예민 보스야 혼자 집안. 이거 며칠이면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쌤 같은 경우는 쌤이 독학재수 학원을 다녔는데, 독학재수 학원에 어떤 애가 잘 지내니? 자, 그 청바지에 체인을 달고 있는 애가 있었어요. 근데 이 청바지 체인을 달고서 계속 발을 떠는데 이 새끼가 또 그 무슨 뭐야 이거 헤드폰 같은 걸 끼고 있어가지고 지는 다리 떨으면서 이 체인 소리 짤가락 나는 것도 몰라. 근데 내 옆자리였거든.
화가 막 무진장 나. 얘기를 해도 미안하대. 그러니까 한 5분 뒤 까먹고 다시 떨고 있어. 한 이틀 정도 막 화가 막 주체가 안 되다가 어느 날 어떻게 했냐면요. 내 책상을 들고 걔 뒤에 붙였어요. 뭐 걔 뭐라 하든 말든 걔 뭐 내가 방해하고 있으니까 걔 뒤에 붙이고서 거기서 모의고사 하나 풀었어. 끝까지. 그러고 나니까 갑자기 초연해지더라고. 저게 뭐라고? 저게 뭐라고? 이게 돼야 돼요. 외부 자극에 내가 온전하게 대면하고 그걸 어쩌라고 시끄럽든 말든 이 초연해짐을 갖고 수능 날 가야 됩니다. 자, 이건 진짜 어디서든 다 들어봤을 법한 얘기지만 그렇다고 안 할 수 없어서 기본적인 준비물들은요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해주세요. 이거 갑자기 전날 준비하려고 그러잖아? 정신없어요. 갑자기 막 약국 들러가지고 타이레놀 사고 막 핫팩 사고 이런 거 막 전날에 하면요 정신 빠집니다. 전날에 하려고 그러면 뭐 없나 이렇게 불안하다자. 수능 시기에 혹시 고장나면 어떡하지? 2개 사. 2개 사서 가져가세요. 상비약. 귀마개는 쌤 모르겠습니다. 귀마개는 글쎄요. 난 잘 모르겠어. 귀마개 가져가는 게 굉장히 평소에 내가 쓰는 거 아니라면 감독관한테 일단 일일이 허락받아야 된다는 번거로움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귀마개는 난 해봤었어. 고3 때. 시간 감각이 무뎌지더라고요. 시간이 이 소리가 아예 안 들리니까. 난 약간 위험하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만약에 할 거라면 본인이 귀마개를 평소에 일단은 쓰면서 시험을 풀어봐야 되는 거 연습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매번 감독관한테 이 여쭐 거를 대비를 해야 됩니다. 내가 만약 그런 성격이 안 된다. 애초에 그냥 하지 마세요. 상비약, 그리고 겹옷, 이거 이제 지금 겨우 2주밖에 안 남았지만 갑자기 추워질 겁니다. 수능 날은 항상 추워요. 그래서 보통 얇은 옷을 여러 개 입고 가라. 그래서 너가 온도 좀 조절할 수 있게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뭐 입을지 미리 툭 하고 생각해 놓으세요. 괜히 전날 그러지 말고. 이 상비약 같은 경우 이제 타이레놀이랑 그다음 핫팩 뭐 이런 것들 추위 많이 타는 친구들은 그런 것들 좀 챙겨놓으면 되겠죠. 그죠? 소화제 이런 것들. 자, 이것도 기본적인 얘기인데 시험 시간에 맞춰서 과목 공부하기 이런 게 있겠죠, 그죠? 그래서 국어 시험 시간에는 국어 공부하고 꼭 모의고사 안 풀어도 돼. 꼭 맨날 모의고사 푸는 거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양치기가 도움이 안 되는 친구들이 더 많습니다. 수학 시험 시간에는 수학 풀고 10시 반부터 12시 10분이죠, 그죠? 쉬는 시간 스킵하세요. 학교 쉬는 시간이 겹치다면요, 학교 쉬는 시간 과감히 스킵하고 그 안에서 집중하려고 노력하세요. 그것도 다 훈련입니다. 집중력 훈련은 지금은 예전에 내가 하라 그래도 안 들었겠지만 이제야 좀 그 필요성을 느낄 거거든. 집중력 훈련을 이런 데서 하는 겁니다. 학교 쉬는 시간이 이 시험 시간에 안 맞춰지는 경우들이 많을 거예요. 가끔씩 그거 배려해주는 학교들이 있는데 보통은 전혀 안 맞춰줄 거기 때문에 그 쉬는 시간 개무시하고 다 학교 그 시간, 학교에서 내가 시험 시간 8시 40분부터 10시 그 다음 30분 쉬어. 그 다음에 10시 반부터 12시 10분 수학 이렇게 개빡세게 집중해서 공부하는 이런 것들을 해서 그 시간에는 이 과목 공부하는 시간이야 라고 뇌한테 알려주는 거 필요한데요. 하나 더 얘기해주고 싶은 건 뭐냐면 하루 날 잡고 지금 불안한 과목이 있으면요 그 과목만 조지는 것도 한 번 정도는 해봤으면 좋겠어요. 쌤은 16 수능 정시였고요. 쌤 물리화학 선택자였습니다. 뭐 계속 얘기하지만 쌤은 전기전자로 들어갔다가 이제 국문철학으로 그 전과에서 졸업을 했는데, 자, 한 놈만 패는 전략. 내가 이과였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야. 특히나 과탐 중에 한 과목 정도를 계속 안 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사탐도 마찬가지겠지만 뭔가 대충 잘 나와. 뭔가 다른 과목이 바쁘다 보니까 계속 차일피일 미루게 돼요. 이런 과목이 있으면요 아마 이게 수능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 과목이 점점 커집니다. 그 불안감의 마음이. 그 과목 한 놈 잡고요 이런 거 무시하고 그냥 그날은 그냥 나는 그냥 물리만 하는 거야. 일단 기출 한 5개년 정도 그거를 다 풀어. 15개 모의고사면 이제 300문제 정도 되죠? 근데 얼마 안 걸리잖아. 그지? 공부 좀 어느 정도 했으면요 그 정도는 뭐 금방 풉니다. 오전이면 다 풀지 않나? 난 그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이때까지 봤었던 엔제나 모의고사, 사설 모의고사 같은 것들 중에 내가 어려웠던 애들, 좀 별표했었던 애들, 혹은 이거 너무 사설틱해 막 이러면서 넘어왔던 애들 있죠. 걔네만 싹 긁어가지고 한번 괴물을 없앤다, 트라우마를 없앤다라는 생각으로 그 과목만 한 12시간 조졌었거든. 이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그날 하나로 그 불안감이 싹 하고 사라질 수 있어요. 근데 이거 아무데나 삘 타가지고 하지 마시고 이런 날을 정하세요. 지금 이 영상을 지금 12일 전에 찍지만 이 영상을 보는 시점이 언제일지 몰라. 막 5일 전일 수도 있잖아. 계획해가고 하는 거야. 계획해서 나는 오늘 뭐 12일 중에 이틀 정도는 그 두 과목을 패는데 써야지. 이런 식으로 하는 거 괜찮아요. 수학만 팬다. 그럴 수 있지. 괜찮아요. 국어만 팬다. 그럴 수 있죠. 과탐 마찬가지야. 사탐은 잘 모르겠어.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걸 전략을 좀 따가지고 행동을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공통사항이에요. 이 뒤부터는 국어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쌓인 모의고사나 엔제들이 있을 겁니다. 쌤도 정시였기 때문에 쌤 수시 지원도 안 했거든. 쌤도 정시였기 때문에 얘기하는 건데 이게 아마 모의고사랑 엔제 같은 거 쌓인 게 진짜 많을 거예요. 그죠? 욕심에 이제 막 이것도 풀어야지 하면서 막 샀을 거 아니야. 지금 알죠, 그죠? 절대 못 푼다는 거. 절대 다 못 풀고요. 생각보다 지금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아, 양 자체는. 그래서 시간을 정하세요. 예를 들어서 수학 모의고사가 하나 있어. 한성원 모의고사를 푼다고 해봐. 그러면 한성원 모의고사가 이제 100분을 잡았어요. 그냥 푸는데. 푼 다음에
채점하고 땡이야? 그럼 안 되죠. 당연히 리뷰하거나 뭐 분석을 하거나 어려운 문제는 뭐 인강을 듣든 뭐 하든 뭔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분석 시간까지 포함을 해서 예를 들어 한 2시간 20분이 나왔어. 그런 식으로 시간을 재세요. 하루에 내가 지금 뭐 10일 남았으면 10일 동안 내가 하루에 지금 공부하는 시간이 보니까 13시간 정도 되는데 13, 뭐 맞니? 자, 13시간 정도는 기본적으로 되는데 그 13시간에서 내가 수학에 5시간을 써야지. 그러면 모의고사 지금 많이 풀어야 6개밖에 못 푸네. 그럼 그 6개 정하고요. 나머지 버리세요. 다 구석에 밀어 넣으세요. 이거 정확히 지금 선정 안 해놓으면 계속 불안합니다. 아, 저것도 해야 되는데 저것도 해야 되는데 하면서. 오케이? 정확하게 내가 뭐 할지만 딱딱딱딱 정해놓으라고. 됐죠? 제일 중요한 얘기 하나 빼먹어가지고 네, 중간에 좀 삽입을 할게요. 공부를 할 때 지금 이 시점에서는요. 새로운 걸 막 찾아 헤매면 안 됩니다. 막 내가 몰랐던 엔제들 모의고사를 막 이렇게 때려 푸는 거 막 이런 걸 지금 공부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걸 정확하게 다져놔야 돼요. 혹은 뭐 문법 개념이 어느 부분이 약해? 그런 것들은 다 채워놔야 됩니다. 아는 것을 정확하게 다시 한번 채워내고 기출 다시 한번 꼭 풀어보고 이런 시간들을 꼭 가졌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매일매일 성장하는 공부가 돼야 됩니다. 뭔 소리냐면 복습을 계속하라는 얘기예요. 내가 예를 들어 EBS를 지금 보고 있어. 그러면 어제 본 거 다시 한번 싹 훑고 들어가세요. 그래서 쌓여야 돼요. 계속 밑빠진 독되는 공부를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약점 보완과 누적 복습이라는 걸 반드시 해줬으면 좋겠다고, 누적 복습을 꼭 해줬으면 좋겠다고. 자, 마지막은 쌤이 여기 적지는 않을게요. 적지는 않고, 자, N수생이 제일 많잖아. 그지? N수생들이 제일 강한 게 뭘까요? 그때 긴장을 해봤다는 겁니다. 그때 그 수능 시험장에 나를 그 잡아먹을 것 같은 그 긴장감을 한번 경험을 해봤다. 이거는 사실 근데, 뭐, 못 이겨요. 갖고 있는 거니까. 대신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걸 좀 살렸으면 좋겠어. 쌤이 수능 가까이 오니까 할 수 있는 말이고요. 적진 않을게. 마음속에 새겨들어. 저 때면 재수하시 뭐.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진짜 망하면 뭐 한 번 더 하지 뭐. 라는 그 깡다구는 사실 고3 밖에 가질 수 없는 거거든. 그런 마음으로 이 시험장에 당당하게 임했으면 좋겠어. 우리 다 열심히 해왔잖아. 그지? 이거 그렇게 엄청난 시험 아닙니다. 이게 막 내 인생을 막 좌지우지하고 막 그럴 시험 아니야. 한 10년 뒤에 겨우 이까짓 게 뭐겠어. 이런 생각을 꼭 했으면 좋겠어요. 특히나 내가 긴장의 영가 요즘 잡아먹힌 것 같다. 그런 생각을 꼭 하라고. 오케이? 잡아먹히지 마세요. 공통상이고요. 국어에 대한 거 한마디만 좀 얘기를 할게. 자, 보통 일단은 쌤이 생각하기로는 이번 시험에는 비문학도 어려울 겁니다. 문학은 당연히 어려울 건데요. 비문학이 쉽지 않을 거예요. 6월 평가원에 우리 A어 지문 나왔었던 거 있죠, 그죠? 그 정도의 지문이 하나 정도 나오지 않을까? 막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 시험 이제 그 N수생이 역대로 많다며, 그지?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수준에서 N수생이 역대를 찍었다는 건요, 굉장히 의미가 큽니다. 굉장히 많은 애들이 뛰어들었다는 거거든. 국어 과목에서 당연히 좀 잘하는 친구들이 많아졌다는 거죠. 지금 의대생들 친구들 중에도 입학해놓고서 그냥 다시 본 친구들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국어 과목에서는 이게 굉장히 치명타고, 지금 국어 과목이 수능에서 제일 중요한 과목 중 하나이기 때문에 국어 쉽게 나올 리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사설 같은 거 풀고 있다 보면요, 지금 거의 이런 식일 거야. 그냥 동그라미 세모 막 이러면서. 왜? 우리가 독해를 할 때 이게 무슨 내용을 얘기하는 거구나 라는 기본적인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오고, 이거 시험에 나올 것 같은데? 이 동그라미 세모 이거 둘이 대비하고 있네? 이런 식으로 공통점 차이점만 보고 있고, 순서 1번 2번 3번 하면서 머릿속엔 전혀 흘러가지 않아. 이런 식으로 읽기 때문이거든. 이 기본적인 독해 태도를 반드시 점검해줬으면 좋겠어요. 자, 그냥 예시를 쌤이 한 2개 정도만 드려줄게요. 자, 이거 2호 6평, 이번 6평이에요. 생각보다 6평, 9평을 그렇게 막 뜯어보는 친구들이 별로 없죠. 그죠? 이거 그냥 오답만 하고 넘어갔었을 거라 생각보다 이게 막 새롭다, 낯설다 이러면요, 일단 이거부터 해. 6평, 9평부터 해. 최소한 사고 흐름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이 시험지들이 원했던 그 사고 흐름에 익숙해져야 돼요. 9월 평가원 개 쉬웠어 이러지 말고 모든 선택지 하나하나 내가 정확히 얘기할 수 있는지 꼭 확인해 봐야 해. 이건 기본이에요. 사설 풀기 전에 내가 6평, 9평 안 건드렸으면 반드시 이거부터 보세요. 자, 뭐 하라고 하는 거냐면, 자, 봐봐. 정당과 같은 정치 조직이, 자, 그럼 난 정당이랑 정치 조직 같은 거 처리하면서 민주적인 방식, 절차로 운영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오케이. 민주적 방식이 중요하구나. 이런 식으로 달려들잖아요. 이거를 안 할 수 있게. 자, 지금 뭔 얘기하는 거야? 정당처럼 정치적이라는 게 민주적이라는 거로 운영돼야 되는 건 당연하대. 당연하지, 그지? 민주적이라는 건 당연한 거야. 그런데 민주적 운영체제를 갖췄으면서도 실제로는 소수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경우가 있어. 자, 그럼 지금 뭔 얘기하고 싶은 거야? 민주적이지만 소수 권력 집중. 이게 안 좋은 건가? 이런 생각이 들죠? 그죠? 조직 운영에서 보이는 이러한 현상을 흔히 과두제라고 해. 지금 이게 과두제, 밑줄 치고 막 이렇게 읽지 말고, 조직 운영에서 소수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걸 과두제라고 할 거거든? 이게 지금 정치 조직이 아니라 기업 경영에서도 나타나. 이건 당연하고. 자, 그러면 지금 이거 얘기하겠다는 거, 이거 얘기하겠다는 거야. 기업 경영에서 소수에게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과두대적인 현상을 보여주겠다라는 글이잖아.
그지? 그럼 이 글은 기업 경영이 왜 소수에게 권력이 집중될까라는 게 일단 포인트가 맞춰진 글이죠. 뒤에 무슨 내용 나올지가 뻔하게 정해져 있잖아. 이 뒤에 나올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문단이 굉장히 많은데 내가 달려들다 보면 정작 글이 어떻게 흘러야 되는지를 완전히 간과한다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야. 이거 작년 수능이에요. 자, 경마식 보도는 경마 중계를 하듯 지지율 변화나 득표율 예측을 집중 보도하는 선거 방송의 한 방식이다. 이런 거 할 때 막 1번, 2번 막 이러지 말고 지금 경마식 보도라는 걸 얘기하고 싶대. 경마 중계하듯 지지율 변화랑 득표율 예측. 여기서 지지율 변화 생각을 해보란 말이야. 지지율이 변화한다. 이건 내가 납득할 수 있는 내용들이잖아요. 그죠? 여기다가 막 1번, 2번 이렇게 달려들지 말라는 거지. 득표율을 예측한다. 그런 내용이 나왔던 것 같기도 해. 딱히 뭐 난 보지 않지만 기억이 안 날 것 같으면 이런 거에나 체크해 놓는 거죠. 집중 보도는 선거 방송의 한 방식이라. 뭐라고? 경마식 보도가 뭐라고? 선거 방송이라고. 오케이? 그래야 경마식 보도는 선거일이 가까울수록 증가한다는 이 말이 정확하게 들어와. 선거 방송이 증가한다는 얘기잖아. 방송을 자주 한다는 거지. 경마식으로 자주 방송한다는 얘기죠. 그죠? 새롭고 재밌는 정보를 원하는 시청자 요구 부가 이딴 거를 밑줄 치거나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당연히 경마식 보도를 하면 그냥 보도하는 것보다 재밌겠지. 방송사로서 매일 새로운 뉴스를 제공하는 방편. 자, 왜 매일 새로운 뉴스일까? 지지율이 맨날 변할 테니까. 그지? 그럼 득표율 예측도 계속 변할 테니까. 그죠? 경마식 보도는 선거와 정치에 무관심한 유권자들의 선거 참여, 정치 참여를 독려한대. 왜? 재밌거든. 그죠? 일단 지금 장점인데 재밌고 새롭고 이러니까 지금 정치 참여를 독려할 수 있어. 무관심한 친구들도. 그죠? 하지만 흥미를 돋우는 데 치동한. 맞지? 내가 지금 잘 읽은 거야? 무관심한 게 흥미를 돋우다랑 같은 얘기가 될 텐데 그거는 가끔씩 선거의 주요 의제를 도외시하는 경우가 있대. 문제네, 그지? 경쟁 결과에 초점을 맞춰서 공정성을 저해하기도 해. 결과. 그럼 과정도 중요한데 결과만 얘기해.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인가 봐. 자, 그러면 지금 일단 좋은데 단점도 있다? 라고 했으니까 그럼 이거 웬만하면 해결을 해서 이 좋은 걸 계속 이끌어 가야 되지 않겠어? 혹은 뭐 완전히 뒤집히는 새로운 보도 방식이 나오든가. 그지? 라는 궁금증을 가지고 글 흐름을 타야 되는데 이런 것들 점검해달라는 얘기예요. 내가 아는 지문으로도 해보고 이게 익숙해졌어? 그럼 이제 내가 모르는 지문으로 다시 한번 해보고 하면서 이 수능이 가까워질수록 이 비문학을 읽을 때 태도가 급해지거든? 그거를 최대한 내가 막을 수 있어야 됩니다. 보통 시험이 망가지는 건 문학보단 비문학에서란 말이지. 시간이 없을 때 망가지는 게 문학은 뭐 눈 왔다 갔다 해서 푼 경험이 있겠지만 비문학은 그럼 망가지죠. 그죠? 네, 이런 얘기들을 했어요. 쌤은 지금 이제 그 수능 특강 한 2개 영상 정도 남겨두고 지금 모든 지문을 다 EBS에 정리를 해준대요.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뭐 시간 좀 여유가 있거나 한번 보시고. 그래서 쌤이 한 5일 전쯤에 뭐가 나올 것 같은가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줄 거예요. EBS 일단 최소한 이거는 꼭 봤으면 좋겠어 하는 것들을 좀 몇 개 찝어줄 테니까 그때 보셔도 됩니다. 네, 긴장될 시간이죠. 그죠? 내가 갑자기 약간 좀 긴장 풀리고 그냥 대충 빨리 봐버리고 끝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면서도 계속 한켠에는 마음이 시립니다. 좀 날씨가 차가워진 거랑 같이 맞물리면서 계속 뭔가 심장이 막 차가워. 그런 시기예요. 당연한 겁니다. 즐기세요. 너만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당연한 겁니다. 열심히 하시고 쌤이 얘기했던 것들 꼭 내가 지킬 것들 꼭 지켜보고 내가 안 하는 것들 뭐가 있는지 특히나 이 쌓인 것들 중에 내가 해야 될 것들 딱 선별해놓고 계획 딱딱딱 따서 시간 계산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생각보다 하루에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